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2편 이런 땅은 사지 마세요. 이런 집은 사지 마세요. 이런 부제로 함께 집을 사실 때 땅에 달린 주의할 점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이런 집들은 무조건 사지 마시라는 거가 아니고요. 모든 집들은 다 예외가 있거든요. 사례를 들면서 이 정보를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요 집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만 보시면 벌써 되게 아주 이쁜 어떤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지어진 연도가 2004년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2017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3년 전, 저희가 촬영하는 시기에서는 3년 전인데, 13년, 그 당시는 13년 됐으니까 아주 비교적 새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저렴하게 나왔었거든요. 가격대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왔던 그런 집이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드는 이유가, 따단! 자, 보시면 밑에, 여기 이제 어떤 설명이 있잖아요. 이 집에 있어서 basement was used as marijuana grow up. 여기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grow up 이러면 뭔가 성장하다라는 회화적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이 리얼터가 좀 타이포라고 그러죠. 오타가 있는 건데요. OP의 줄임말을 사실은 grow up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마리화나 재배, 불법 재배하다가 걸린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operation, 뭔가 어떤 작업이란 거잖아요. 그거를 줄여서 이 마리화나 불법으로 재배할 때는요, 정말 작전처럼 막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합법화 됐는데 여전히 네 그루인가 그래요. 집에서 그 이상은 이게 불법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 마리화나를 이런 재배했던 집들은 저도 가봤거든요. 진짜 막 수백 그루. 이 창문도 다 블라인드 다 닫고 하여튼 모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꽁꽁 숨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작전이에요. 그래서 grow up. 근데 이게 싸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제 고객분들도 많이 저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이거 되게 관심이 있다. 집 한번 가서 보자. 근데 제가 좀 비추천드립니다. 이런 집은 피하시라.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비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집을 현금으로 100% 사실 때는 또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화나 불법 재배했던 걸렸던 집은 보통 대출이 받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어떤 은행은 또 대출을 허가해주는 은행이 있는데 그것도 시기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열렸다가 닫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은행들은 대출을 꺼립니다. 대출이 안 되는데 그 집을 볼 필요가 없죠. 100% 현찰로 사시지 않는 이상. 근데 두 번째, 100% 현찰로 있으시다 하더라도 제가 좀 비추천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작전이었잖아요. 오퍼레이션. 이제 꽁꽁 숨겨서 했기 때문에 이 습기가 엄청납니다. 왜냐면 다 문을 닫고 하거든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곰팡이가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항상 환기가 안 되면. 이거 대놓고 문 열고 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하에서 많이 하거든요. 지하나 차고, 창고 이런데. 그래서 이게 건강에도 좀 해로울 수가 있죠. 이런 집들은. 또 하나는 이 구조적으로 집이 이런 곰팡이가 계속 구조적으로 이거 몇 년 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다가 걸린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비추천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예외 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예외가 뭐냐면 빌더들. 참고로 마리화나 이런 불법 행위를 하다 걸린 집 있잖아요. 이게 주홍 글씨처럼 이 건물이 부서질 때까지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와,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30년 지나도 이 법상은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여전히 20년 전, 30년 전이라도 이게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더인 분들은 이 집을 부수려고 사는 분들은 이 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있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빌더로서는 제가 추천드릴 수도 있는 그런 매물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빌더가 아니라면 이런 집은 피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리고자 한 부분은 잘 보시면 아까 마리화나 그룹 previous owner 전 주인이 이거 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했어. 이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집 자체가 지금 이렇게 주홍 글씨가 붙어있는 집이니까요. 근데 세입자가 이렇게 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투자로 사셨다가 이 세입자가 이렇게 마리화나 하다가 걸린 케이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투자자로서 세입자 관리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너무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요거를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has been remediated back in 2006. 2006년도에 remediated 됐다, 다시 됐다라는 뜻인데 이 remediated가 뜻이 뭐냐? 요거는 바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참고로 remedy라는 게 home remedy, 이게 민간 요법이거든요. 치료라는 뜻이 있어요. remedy가. 그래서 remediated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걸리잖아요. 하다가 그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전기도 끊고요. 다 끊어요. 입주 허가를 시티에서 다시 불허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를 드라이버를 뜯어내서 하여튼 입주 허가를 다시 받는 겁니다. 됐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다시 살 수가 있다. 공식적으로.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나 여전히 굳이 이런 집에서 사시는 건 저는 비추천드리라는 거. 오케이? 자, 두 번째 상황은 이 땅 관련된데요. 이것도 사례가 지금 제가 2017년 거를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 집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 오래돼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밴쿠버인데요. 64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60년대까지 밴쿠버 광역시입니다. 밴쿠버뿐만이 아니라 메이플리치, 서리 다 난방 시스템이 60년대까지 놀라시겠지만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주로 이 지하에 오일 탱크를 buried 묻어놓고 난방을 거기서 끓여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주로 땅을 보셨던 분들, 빌더 같은 분들은 이제 허름한 집을 더 원하시죠. 왜냐면 부술 거니까 어차피, 그죠? 아까 말씀대로 말이 많아도 오히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집값은 싸고 어차피 부술 거니까. 근데 이 땅, 이 자체에 이렇게 지금 64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씩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잘 보시면 여기 TLC. TLC. 참고로 TLC가 왜 여기서 갑자기 그룹인데 팝 그룹. 참고로 여기서 Left Eye는 차사고로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TMI인데. TLC가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왔을까? 이 오래된 땅이죠. 이 집에, 허름한 집에. 이게 뭐냐면 아시는 거 아시겠죠? Tender, Loving, Care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텐더가 부드러운 거 아시죠? 고기, 텐더, 그죠? 그리고 loving, 사랑하고 케어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집이 개판이란 뜻이에요. 이 집이 TLC가 필요한 집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레노베이션 엄청나게 그냥 못 들어가서 한다라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 또 조심할 게 너무 허름한 집이면 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리빙 컨디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년 버틸 수 있는 그런 집이냐. 보통 이제 대출 상환 기간이 30년을 보통 맥시멈 잡잖아요. 그런 집이 안 된다라면 대출이 감정이 나왔을 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집이어야 돼요. 근데 TLC면 좀 조심하긴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빌더로서는 이게 환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부술집이니까, 그죠? TLC가 그런 뜻이었고요. 자, 넘어가면은 여정에 잘 보시면 can be continued to be rented as is to the current tenants. 현재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네요. 그래서 세입자가 they want to stay longer.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세입자를 얹고 살아.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그 다음 거 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House is to be sold as is. 이런 게 많이 있어요. as is, where is 이란 표현이 있어요. 집에서는. 이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살아. 이런 뜻이에요. inspection 하고 해서 바닥이 삐걱거린다, 아니면 화장실에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런 거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인스펙션 해봤자 우리가 해줄 게 없다. 네가 있는 그대로 살아. As is, where is. 한마디로 buyers beware 이런 알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안 고쳐줄 테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마지막 거가 조심 띠링띠링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일 탱크. 아까 말씀대로 1960년대까지 난방 시스템이 밑에 지하에 이런 오일 탱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무조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외입니다. 그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오일 탱크 removal, 제거했다는 certificate available.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거를 벌써 현 주인이나 전 주인이 이걸 removal 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걸 증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빌더들이 이런 허름한 집만 진짜 하이에나처럼 사냥을 해서 딱 잡았다. 부수자 집을 짓자. 시청해서 이 소일, 이 토양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환경 평가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거 지하를 파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일 탱크가 있냐 없냐 여부입니다.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서티피켓이 있다. 이게 시청에서 원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부합하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일 탱크가 예전에 있었다는 여부에 무조건 안 사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서티피켓이 있으면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다만 이런 서티피켓이 없는 곳이 많아요. 한마디로 바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 땅을 팔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은근히 조금 단순합니다. 메탈 디텍터 이런 거 있죠. 한마디로 오일 탱크는 쇠로 탱크니까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이걸 들고 다녀요. 이렇게 감지가 되면 탱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그냥 탱크 있더라도 그냥 파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쉬우면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리크 샜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이 새면은 후 번지죠. 그럼 이게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옆집으로 샜다. 옆집 노스 밴쿠버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집이 아니라 옆집까지 피해를 줘가지고 몇십만 불 정도 희해 보상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탱크 있어? 그냥 뭐 파지 뭐 라고 생각하면 큰 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일 탱크 리무벌 자체는 그렇게 돈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10,000불 이하로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괜히 진짜 파보고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매물이기 때문에 이건 비추천드리죠. 이게 크게 얼마인지 알아요. 옆으로 샌지 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티피켓이 있으면 뭐 큰 문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잘 검토를 통해서 오일 탱크가 있다 피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alright? moving on. 자, 세 번째는 제가 보면은 이 타운하우스 관련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T가 뭐죠? T. 예, 알파벳 T죠. 근데 T 정션 한마디로 이렇게 교차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삼거리에 있는 집이 여기 뿅 여기 있는 집들은 어떤 이 민족이 좀 이 풍수지리에 있어서 미신을 믿는 에스닉 그룹이 있잖아요. 바로 중국인 분들이 이 삼거리를 굉장히 좀 회피합니다. 예, 기피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게 풍수지리에서 뭐 복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중국인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또 덜 그러지만 좀 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분들이 좀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뭐 리치먼드라든가 밴쿠버 버나비 쿠키트런까지 중국인 바잉 파워가 많기 때문에 자기 집이나 아니면 이런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어떤 삼거리에 딱 있으면은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 가치로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마리화나는 뭐 빌더로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일탱크가 있다 하더라도 서티피켓이 있으면 또 검토해 볼 만하고 이것도 T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여러분 뭐든지 가격이 괜찮으면 다 용서되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낮으면은 충분히 사셔도 되는 또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조금 이제 가격이 안 좋게 보통 옆집하고 비교될 때 팔릴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어디라고요? 리치먼드, 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까지는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좀 사시기 때문에 뭐 서리나 랭리, 메이플리치, 뭐 에바츠포드는 좀 덜 그럽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실제 사례를 든 거는 이게 타운하우스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거는 제가 금년도 사례를 갖고 왔네요. 잘 보시면 여기에 리얼터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스크립션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에 가라지라고 써 있죠, 그죠? 굴리면 garage 차고가 on a T junction. 네, T에 있대요, 가라지가. 한마디로 이 사진에서 다시 돌아오면 이쁜 집 중에 요 집이나 요 집, 뭐 이런 것 같아요. 요 둘 중에. 네, 딱 T에 있어가지고 알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얼터만 길은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조금 미신을 좀 많이 믿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인들 바이어를 데리고 올 때는 알고 와라. 괜히 왔다가 이거 T잖아 이거 갑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집 내놓을 때 막 쓸고 닦고 막 그러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집 보여주려고 딱 보자 내리자마자 우리 집을 안 보고 그냥 나가는 경우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리얼터들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는 T자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점도 있어요. 장점 뭐겠어요? 집이 바로 없으니까 네, 또 프라이버시가 있죠. 바로 앞에 또 보통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집이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창문 열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또 T자형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좀 넓게 보이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프라이버시 돼서 이거 진짜 재미난 얘기인데요.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앞단지가 앞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둘 중에서 그죠? 한쪽이 블라인드를 다 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이 블라인드를 닫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강하게 가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문을 닫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재미난 하여튼 조크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피해야 될 부분이 이건 좀 콘도인데요. 콘도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게 점점 더 이게 또 이 진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밴쿠버도 벽걸이용 에어컨은 뭐 휴대용은 뭐 자기 마음이에요. 창문에다 껴놓고 하는 거 또 휴대용이니까 포로보. 근데 벽걸이용 에어컨은 자기 마음대로 달 수가 없죠. 수라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슈레기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런 배관도 관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 콘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에어컨이. 근데 요즘 콘도 지어진 콘도들은 많이들 이제는 빌트인으로 벽걸이형이 들어오는데요. 바람으로 아예 중앙 난방식으로 빌더들이 짓고 있는데 그게 최근입니다. 이 밴쿠버가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더운 콘도는 높잖아요, 보통. 그죠? 저층 콘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층 콘도는 한 6층까지는 목조고 6층 이상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높은 콘크리트에 사실 때 해가 어느 향으로 가장 많이 들 것 같으세요? 왜? 서양이죠. 서양은 막 여름에는 막 9시까지 해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더운 건 남서양. 남서양이면은 계속 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콘도 뭐 북향이나 동양이나 사셨던 분들은 뭐 그게 어때서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세요. 뭐 근데 남서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거예요. 거의 뭐 타 죽는다 그러죠. 여름에 익어가는 그런 느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못 들어간대요. 자기 집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런 향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남서향은. 네, 근데 이것도 다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잘 보시면 제가 하나 이거 한 예를 들게요. 이것도 좀 최근 건데요. 이건 다운타운 건데 제가 이 향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잘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SW 줄였어요. 그죠? Southwest 남서향의 exposure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뭐가 써있냐? Peekaboo Water View of English Bay라고 써있죠. 예, 이게 다운타운 거라서 뷰가 있으면 또 용서가 돼요. 예, 남서향 엄청 덥죠. 에어컨도 없으면 이거 에어컨 없는 콘도인데요. 근데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그쪽으로 뷰가 나와 있다. 그러면 또 기가 막힐 수 있죠. 또.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참고로 이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피카부가 뭔지 아세요? 피카부? 이거 아기들 키웠던 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뭐죠? 피카부. 네, 이게 까꿍이란 뜻입니다. 까꿍. 예, 까꿍 뷰가 있다니 뭔 소리예요? 까꿍 뷰가. 네. 이거는 보일락 말락 하는 잉글리시 베이 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였다 말다. 보였다가 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패노라믹 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라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왜? 남서양이기 때문에. 남서양에 뷰가 없으면은 가격이 또 착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남서양에 살고 계시는 지금 시청자들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은 어떻게? 남서양에 사시면은 겨울에 파셔야 돼요. 겨울에. 이게 왜냐면 해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여름에 파시려고 그러잖아요. 문 여는 순간 열기가 훅 스마트하게 여러분 좀 내놓으시려면 좀 더운 이런 가을 겨울 집 보실 때 땅 보실 때 주의할 점들 제가 정리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독자분들 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저 영상이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또 알람 설정 켜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thanks for watching. That's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